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예진이가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서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낙상 예방과 균형 감각 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어르신께서는 걸으시다가 발이 헛디뎌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중심을 잃으셨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의 놀람과 당황, 그 이후에 느껴지는 불안감과 두려움. 예진이는 정말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넘어졌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예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를 겪어요. 젊을 땐 툭 치면 다시 중심을 잡았지만 지금은 작은 돌 하나에도 휘청할 수 있고 조금 빠르게 일어섰을 뿐인데도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하지요. 이런 몸의 변화를 무시한 채 예전처럼만 행동하면 낙상의 위험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낙상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해요. 엉덩이뼈가 부러지거나 척추에 손상이 가거나 머리를 다치게 되면 그저 조금 불편해졌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걷는 일조차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돼요. 하지만 어르신, 예진이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낙상을 막고 균형을 되찾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왜 넘어지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근육의 약화예요. 우리 몸의 다리, 엉덩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예전보다 힘이 떨어지면 조금만 험한 길을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급히 움직여도 균형을 잃게 돼요. 두 번째는 감각의 둔화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면 계단의 높낮이나 주변 소음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는 더욱 위험해져요. 세 번째는 전정기관의 기능 저하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귀 속의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어짐이나 회전을 감지해 중심을 잡게 해줘요.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예고 없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계의 반응 속도 저하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발을 한 발 더 내디디거나 손으로 벽을 짚는 동작이 예전에는 반사적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그 반응이 느려지고 결국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느 순간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진이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아닙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줄어들고 한 번 줄어든 근육은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예요. 빨리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발을 끌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좋아요. 손잡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고 다시 앉고 처음엔 5번, 익숙해지면 10번, 점점 20번까지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넘어지려는 순간에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발끝 들어올리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발의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또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서너 차례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발목의 유연성과 근육을 키워 작은 장애물을 밟았을 때에도 재빨리 중심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운동 외에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몸의 중심을 지키는 능력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자주 연습해야 감을 잃지 않아요.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 처음엔 몇 초만 하셔도 좋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또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일자로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서 있기. 이것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단 항상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옆에 누군가 있거나 안정된 장소에서 하셔야 해요. 이런 연습들을 매일 하루에 5분, 10분씩만 해보셔도 몸의 중심을 느끼는 능력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공간을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꾸는 일이에요. 예진이가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중 하나랍니다.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집안을 떠올려 볼까요? 침실, 욕실, 주방, 거실, 그리고 복도. 이 익숙한 공간들이 사실은 가장 낙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 욕실은 물이 잘 고이고 바닥이 미끄러우며 잡을 데 없이 벽이 매끄러워서 넘어지기 딱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욕실에는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욕조나 변기 옆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된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면 몸을 지탱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욕실뿐 아니라 침실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실 때 주변이 어두우면 중심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조명이 정말 중요해요. 센서 등을 하나 설치하거나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라도 두면 몸이 놀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침대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것이 좋아요. 앉았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접히는 높이, 그리고 발이 편안하게 바닥에 닿는 높이가 일어나고 눕는 동작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복도나 거실에는 전선이나 작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매일 한 번씩만 둘러봐 주세요. 작은 슬리퍼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낙상의 무서운 점이에요. 또한 문턱은 가능한 낮추는 것이 좋아요. 문턱이 높다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장치랍니다. 주방도 놓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요리를 하시다가 칼이나 조리도구를 떨구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꼭 허리를 숙이지 말고 집게나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집어 올려주세요. 무리해서 몸을 숙이면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허리 통증으로 넘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땐 항상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으세요. 가끔 맨발로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물방울 하나가 맨발을 미끄러뜨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진이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아침의 움직임이에요.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던 몸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균형을 잃기 쉬워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순간적으로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먼저 천천히 눈을 뜨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요. 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짚으며 조금씩 상체를 일으켜 앉아주세요. 그리고는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잠시 앉아서 심호흡을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적어도 한두 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넘어질 확률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식사도 무척 중요해요. 몸의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들고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영양은 낙상 예방과 직결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예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우유 등 가능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가지 식재료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것이 몸에 훨씬 좋아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혹시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햇살을 받는 산책을 추천드려요.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런 생활 속 조그마한 실천들이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만들고 결국은 삶 전체를 더 건강하게 바꿔줘요. 예진이가 드린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하루에 하나씩 작게라도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어르신, 낙상을 예방하는 건 우리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정돈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 안에는 우리 혼자만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족과 이웃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어르신 한번 넘어지고 나신 뒤로 괜히 주눅 들거나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네.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예진이는 알아요. 무언가를 스스로 하다가 실수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걱정하거나 때론 짜증을 낼 때 괜히 내가 눈치가 보이고 몸도 마음도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혼자 꼭꼭 숨기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은 단지 다치지 않는 몸이 아니라 존중받는 마음에서도부터 비롯되니까요. 예진이는 어르신 가족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로 어르신이 움츠러드는 거라고요. 또 다치실까봐 무섭다는 말보다는 같이 해보자. 이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 훨씬 더 용기를 준답니다. 어르신 혹시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동네 복지센터나 가까운 이웃, 심지어 택배 기사님과도 작은 인사 한마디씩 나누며 늘 생활 속 연결을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은 몸의 균형만큼이나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지지대예요. 이제 외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엔 마실 가는 길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빗물이 고여 미끄럽거나 심지어 사람이 많은 시장이나 정류장은 정신도 산만해지고 중심도 잃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움직이고 두 눈으로 주변을 잘 살피며 무엇보다 발에 꼭 맞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신발 뒤축이 닳지 않았는지도 자주 확인하시고 신발끈은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주세요. 가능하면 마찰력이 좋은 고무창이 좋고 뒤꿈치가 낮고 안정적인 운동화가 가장 좋아요. 혹시 보행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꼭 사용하세요. 그건 약한 사람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도구예요. 버스를 탈 때도 문이 열리자마자 서두르지 마시고 손잡이를 단단히 잡은 뒤 천천히 오르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항상 두 손으로 지지할 곳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시장이나 병원에 가실 때 양손 가득 짐을 드는 것도 피해 주세요. 짐은 가능한 배낭이나 수레를 이용하시고 두 손은 비워두시는 것이 낙상을 피하는 데 훨씬 안전하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지만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낙상이 실제로 일어난 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어르신이 넘어지셨다면 그 순간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마시고 가장 먼저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세요. 그 다음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다쳤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몸을 무리하게 일으키지 마세요. 특히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서는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내부에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머리에 외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은 후에는 절대 침대에만 누워 계시지 마세요. 물론 처음 며칠은 쉬어야 하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물리치료나 재활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예진이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한번 낙상한 뒤로 다시는 집 밖에 나가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낙상 이후에는 몸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손자, 손녀의 사진, 좋아하는 음악이나 추억의 영화, 이런 것들도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영양제예요. 지금까지 예진이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예진이는 우리 삶 전체에서 낙상 예방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오늘 이후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을지 마지막 따뜻한 정리 말씀을 드리러 올게요. 어르신, 우리가 낙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저 넘어지는 일,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지.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균형을 잃었을 때 조용히 울리는 경고음이라고요. 몸의 중심이 무너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내버려 둘 때, 사소한 징후를 못 본 척할 때, 삶의 리듬이 끊어지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을 멈췄을 때 우리는 어딘가에 부딪히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예진이는 낙상을 막는다는 건 그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믿어요. 낙상을 막기 위해 걷고, 낙상을 막기 위해 먹고, 낙상을 막기 위해 정리하고, 낙상을 막기 위해 사랑하고,
낙상을 막기 위해 마음을 다시 펼쳐보는 것. 그 모든 행동은 결국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좀 더 빛나게 해주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진이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그건 바로 자신을 다시 믿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걷는다. 나는 아직 움직인다. 나는 아직 웃는다. 나는 아직 배우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그럼 정말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이 먼저 일어서고 그 마음이 몸을 이끌고 조금씩 걷고 조금씩 펴고 조금씩 다시 돌아다닐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르신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자녀와 손주, 이웃에게 그 무엇보다 강한 생의 메시지를 주게 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단단하고 따뜻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어르신은 넘어지지 않는 삶을 넘어서 타인의 삶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실 수 있어요. 예진이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어요. 손을 꼭 잡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으며 햇빛이 드는 창가를 지나 따뜻한 국이 끓는 부엌을 거쳐 내가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바람 한 줄기에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어르신의 하루가 그렇게 안전하고 의미 있고 따뜻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예진이는 매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곧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돈해 드릴게요. 어르신께서 복습하듯 읽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으실 때 한편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진이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에요. 처음엔 넘어짐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걱정보다 훨씬 더 큰 준비와 자신감이 생기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몸이 바뀌는 걸 느끼죠. 다리가 예전만큼 힘차지 않고 가끔씩 눈앞이 어지럽고 귀도 조금씩 둔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예기치 않게 중심을 잃는 순간 몸이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자주 들곤 하죠. 하지만 오늘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몸이 왜 균형을 잃는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요. 가장 먼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육은 써야 유지돼요. 하루에 몇 걸음만 더 걸어보는 것, 조금 더 몸을 쭉 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 걷고 숨을 가다듬고 어깨를 펴고 발끝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일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집, 우리가 사는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에요. 욕실엔 미끄럼 방지를, 복도엔 작은 불빛을, 거실엔 방해되지 않는 통로를 만들어두면 조금 더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어요. 식사도 무척 중요해요. 내가 뭘 먹는지 돌아보며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과 칼슘이 담긴 음식을 챙겨 드시고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단지 영양이 아니라 몸이 다시 중심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해요.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준비돼야 해요. 다시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라는 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조심하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주저앉지 않으려는 나의 오늘이 내일을 더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혹시 넘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조금씩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넘어진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시고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지금은 조금 느려졌지만 그래도 다시 걷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되찾는 출발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몸을 지키는 일이자 내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제 어르신의 하루는 조금 더 안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예진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오늘 예진이가 함께했던 이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작은 스트레칭 하나, 작은 불빛 하나, 작은 마음의 다짐 하나로 하루가 더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진이는 언제나 어르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할게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합니다.